독일 남자가 서울 지하철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가 바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15년간 CNN 기자로 일하면서 전쟁터도 재난 현장도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브라질 여성은 명동 한복판에서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프랑스 청년은 남산타워 앞에서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어요라고 말하며 20분간 망연자실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제 이름은 마크 톰슨입니다. CNN 국제부 선임 기자죠. 사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창올림픽 취재 때 현지인들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또 서구 기자가 우리를 무시하러 왔네라는 시선들. 그래서 이번 서울 출장도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독일 남자를 보는 순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오후 3시였는데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이상하네, 평일인데 관광객이 왜 이렇게 많지? 그때 앞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독일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지하철 바닥을 뚫어져라 보기 시작했죠. 뭘 보는 거지? 그 남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바닥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들. 독일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들이 이 길을 만들어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계속 바닥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하철 바닥에 무릎을 꿇다니. 실례합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CNN 기자인데 무슨 일이시죠? 독일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 기자분이시군요. 저는 클라우스예요. 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거죠?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70년 전 이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70년 전이라고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클라우스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독일도 전쟁을 겪었지만 한국처럼 완전히 폐허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건가요? 이 지하철을 만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할아버지가 2차 대전 참전 용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하철이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클라우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자님, 혹시 서울 곳곳이 왜 성지가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그걸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럼 같이 다니실래요? 제가 3일 전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3일 전부터요? 정말 관광객 같지 않은 말이었어요. 좋죠. 그런데 첫 번째로 어디를 가볼까요? 명동이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명동에서 놀라운 일이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명동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명동역 2번 출구. 저는 평범한 쇼핑가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나온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외국인들이 바닥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요. 뭘 찍는 거지? 클라우스가 제게 설명했어요. 바닥 타일 무늬를 보세요. 바닥을 자세히 보니 독특한 패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도시 디자인 같았는데요. 이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이 무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고. 그때 브라질 억양의 한국어가 들렸어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세심해요. 30대 여성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CNN 기자인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여성이 반갑게 답했어요. 저는 카를라예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닥 무늬 하나하나 찍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감동적이라고요? 바닥 무늬가요? 어떤 점이 감동적인가요? 카를라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 나라는 정말 가난해요. 빈민가에서 자랐거든요. 카를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였다고 들었어요. 70년 전에는요. 또 70년 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심하게 바닥 하나까지 예쁘게 만들어놨다는 게. 카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됐어요? 이틀째인데 계속 울게 돼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계속 운다고요? 왜요?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쓰레기통부터 벤치까지 하나도 대충 만든 게 없어요. 카를라가 손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저희 나라는 공공시설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정부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시민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져요. 카를라가 또 울먹였어요. 어제는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양보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저희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임산부한테 자리 안 양보해요. 카를라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브라질로 돌아가면 사회복지사 공부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때 클라우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기자님, 저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와서 인생 목표가 바뀐 사람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명동보다 더 충격적인 곳이 있어요. 클라우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곳이라고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냉소적이던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으로 향했어요. 클라우스가 계속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뭐가 있길래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외국인들이 역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역에서 뭘 찍는 거지? 역 벽면을 자세히 보니 뭔가 특별한 표시들이 있었어요. BTS가 공연했던 날짜, 마이클 잭슨이 왔던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운동장에 도착하고 나서였어요. 경기장 앞 광장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조용했어요. 마치 추도식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뭔 일이지? 클라우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경기장을 바라보며 묵념하고 있었어요. 왜 묵념을 해요? 그때 프랑스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꿈의 무대거든요. 30대 남성이 제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CNN 기자인데요. 왜 꿈의 무대라고 하시죠? 저는 피에르예요. 프랑스에서 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피에르가 경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BTS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1996년에 여기서 공연했거든요. 그때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어요. 피에르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25년 후, 바로 이 무대에서 한국 가수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상상해보세요. 25년 만에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경기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는 거지? 클라우스가 설명했어요. 감사 인사예요. 이 무대가 전 세계에 희망을 줬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경기장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일본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분은 왜 우시는 걸까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저는 유키예요.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일본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해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을 무시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순간 저도 뭔가 찔렸어요. 저 역시 한국을 무시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유키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경기장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제가 클라우스에게 말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곳이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곳이 있다고요? 롯데타워요. 거기 가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기절한다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롯데타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기자님, 솔직히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겠어요. 사실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실역에서 내려서 롯데타워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와, 진짜 높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높은 건물이잖아요. 뉴욕에도 이런 건 많은데. 클라우스가 웃었어요. 그냥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이라고요? 1960년대 한국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클라우스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초가집들과 흙길만 보이는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1960년대 서울이에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이고요. 클라우스가 롯데타워를 가리켰어요. 6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타요.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여기 몇 번째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5번째요. 아버지가 답했어요. 5번째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교육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8살쯤 된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라고. 마법사라고요? 왜 마법사래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요. 아이의 순진한 말이 저를 찔렀어요.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주변 외국인들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 이런 도시가 아시아에 있다니.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네. 그때 옆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전쟁 났던 곳 맞아요? 맞단다. 70년 전엔 이 모든 게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자님, 어때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도시가 70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게 아직도 그냥 평범한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클라우스의 질문이 저를 찔렀어요. 아니요, 제가 틀렸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클라우스가 또 말했어요. 또요? 이제 그만 놀라고 싶었는데. 북촌 한옥마을에 가보세요. 거기서 진짜 한국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정신이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놀랐는데 더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곳에서 진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르쳐준 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어요. 제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로 가는 길.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통 마을이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건 많은데. 클라우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도착하면 아실 거예요. 안국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외국인들이 한옥 앞에서 완전히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마치 도서관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왜 다들 조용히 있는 거지? 그때 독일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40대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동네예요.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잉그리드예요. 독일에서 왔어요. CNN 기자 마크입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아니라면서 왜 여기 오셨어요? 잉그리드가 한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화예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잉그리드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600년 된 한옥 옆에 최신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죠? 정말 그랬어요.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해요. 전통이냐 현대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무리의 유럽 관광객들이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다른 외국인이 조용히 제지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제가 잉그리드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관광지인 줄 알고 시끄럽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라고.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관광지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뭔가 찔렸어요.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거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데 우리도 예의를 지켜야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프랑스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이해가 돼요. 20대 남성이 한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앙투안이에요. 건축학과 학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옥에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더 중요한 거리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부수지 않아요. 고쳐서 써요. 앙투안이 설명했어요.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600년 된 집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뤄요. 앙투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요? 그때 클라우스가 제게 말했어요. 기자님,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뭘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성지라고 부르는지.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능력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낙산공원에 가보시면 정말 눈물 날 거예요. 눈물이 난다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아름다움을 본 거였거든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해질 때 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낮과 밤, 두 번 봐야 하거든요.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 거예요.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성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뭘 보는 거지? 그때 캐나다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600년 전 성벽이에요. 30대 여성이 제게 설명했어요. 저는 사라예요.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시면 이런 성벽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6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지켜온 성벽이거든요.
사라가 성벽을 만지며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부서지거나 박물관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 서울 시민들이 여기서 산책해요.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성벽을 따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역사가 일상이 된 도시는 정말 드물어요. 사라가 감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가 제게 말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왜요? 진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30분 후 다시 왔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서울 전체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600년 된 성벽 너머로 보이는 현대 도시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어떠세요? 사라가 물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탈리아 억양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아름다워. 5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마르코예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로마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에도 고대 유적이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로마는 어때요? 콜로세움도 있고. 그건 박물관이에요. 구경만 하는 거죠. 마르코가 성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 보세요. 마르코가 성벽 아래를 가리켰어요. 한국인 가족이 성벽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매일 600년 된 성벽을 보면서 자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역사가 일상이 된 도시라니. 기자님도 감동받으셨나 보네요. 클라우스가 제게 말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마지막이라고요? 남산타워요. 거기서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한다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감동받았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남산타워에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도 얻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기자님, 괜찮으세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타워 주변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조용히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님. 뒤돌아보니 앞서 만났던 브라질 여성 카를라였어요. 카를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 인사라고요? 내일 브라질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인사를요? 카를라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도시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그때 다른 외국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도시가 70년 만에 만들어졌다니.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지? 카를라가 설명했어요. 매일 밤 8시에 서울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서울에게 감사 인사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서울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서울. 고마워요, 한국.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각국 언어로 감사 인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박수 쳐야겠어요. 카를라가 말했어요. 왜요? 한국이 제게 꿈을 줬거든요. 카를라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클라우스가 제게 말했어요.
기자님도 박수치세요. 왜 제가요? 이제 아시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쳤는데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철 바닥에 무릎 꿇은 독일인 클라우스. 브라질 여성 카를라의 눈물. 종합운동장에서 사과하러 온 일본인 유키. 롯데타워를 보며 마법사라고 말한 아이. 북촌에서 자발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외국인들. 낙산공원에서 운 이탈리아인 마르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이 정말 특별하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카를라가 물었어요. 제가 너무 무식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떠세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님, 이제 기사 어떻게 쓸 거예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관광 현상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된 거였어요. 3개월 후 CNN 본사. 제가 쓴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서울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다. 희망의 상징이다. 제 기사 제목이었어요. 편집장 데이브가 제게 말했어요. 마크, 내 기사 때문에 서울 관광객이 500% 늘었다는데? 500%라고요? 그리고 이거 봐. 데이브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 언론사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BBC 서울, 21세기 기적의 도시. 르몽드 한국이 보여준 불가능의 가능. 뉴욕타임스 70년 만에 일어난 인류 최고의 성취.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데이브가 말했어요. 뭔데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을 희망의 도시로 공식 지정하겠다는 거야. 유엔에서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전 세계가 변했어요. 브라질 정부는 한국식 도시 개발을 도입했고, 독일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조화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였어요. 파리 시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우리도 한국처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마크, 네가 한국을 다시 보러 가봐. 데이브가 말했어요. 또요? 지금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해와. 다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인천공항부터 외국인들로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감사 인사가 들렸어요. 명동에 가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바닥 무늬를 보며 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한국인 대학생이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사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가보니 더욱 장관이었어요. 매일 밤 8시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서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랑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워. 한국인들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님, 돌아보니 클라우스였어요. 클라우스 씨, 또 오셨어요? 5번째예요. 이제 한국이 제 2번째 고향이에요. 클라우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독일 친구들도 다 데려왔어요. 모두 한국 팬이 됐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클라우스 옆에 10명 정도의 독일인들이 서 있었어요. 기자님 덕분이에요.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제 덕분이요? 기자님 기사를 보고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린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예요.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저도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나는 한국에서 희망을 배웠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다. 기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의 도시. 전 세계가 인정한 희망의 상징. 그리고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곳. 고마워요, 한국.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겸손이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보면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기적이었거든요.